일단 예비 창업자들은 이런 방송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. 아무래도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해야 되는지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을 또는 자신의 서비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레퍼런스 체크하는 개념으로 벤치마킹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자신의 스피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,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능력에 대해서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. 또한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자들이 어떤 포인트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업에게 물어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포인트를 하나 잡아내는 것, 브리프한 예를 들면 1분 스피치라든가 아니면 30초 만에 자신을 표현하게끔 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나머지 것들을 좀 걷어낸 채로 임팩트 있는 그런 설명이 한 번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게 앞이건 아니면 뒤건 그게 좀 배치가 잘 돼서 사람들이 이 충분한 동영상을 듣고 나서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들어갈 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게, 그런 부분에 좀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스토리텔링은 아무래도 내 기술과 내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그 이해시키는 방식을 좀 더 쉽게, 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, 또는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이겠죠. 이것은 누군가에게 사례를 먼저 보여준다거나 효용성을 먼저 보여준다거나 해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의 구성을 할 때는 상대방을 충분하게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, 그것을 잘 구성해서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게 하는 것,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스토리텔링을 잘 구성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이해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어필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남들에게 가치 부여를 못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상에서도 되게 위험한 요소가 되겠죠. 중요한 거는 왜 이걸 하냐 이거죠. 이게 왜 내가 할 수 있고 왜 지금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그냥 있던 기술을 재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한다고 해서 별로 효용성이 없다면 설득이 안 될 거거든요. 결국에는 핵심은 지금 왜 이게 필요하고 지금 내가 왜 이것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투자자들도 설득이 되겠죠.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언론 홍보보다는 좀 더 소셜한 홍보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. B2B와 B2C는 좀 다르게 홍보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. 일단 B2B라면 다른 기업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다른 기업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그룹에 자기가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런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커뮤니티 활동도 있겠고 아니면 정보를 나눠주는 활동도 있겠고요.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충분하게 가동시키는 방식이 있겠죠.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소셜한 방식이 유용하게 쓰이겠죠. 예를 들면 그 탭조이에 인수된 파이브락스 같은 컨셉은 사실은 특별히 B2B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아서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었거든요. 그 기업들, 예를 들면 게임 기업들이 자신의 게임에 관련돼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솔루션에 관심 있을 만한 곳들한테 어필을 많이 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소셜한 홍보들도 많이 했었고 해외 홍보, 특히 이제 영어나 일본에 대해서 해외 진출을 통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최근에 탭조이에 인수될 수 있는 환경이 됐었던 것 같아요.